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야 문화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역 차원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가야 문화권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위해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가야사 연구 복원을 지역정책 공약으로 주문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역 학계를 중심으로 이뤄진 조사 활동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어서 예산 지원 등 내심 기대감도 드러냅니다. 현재 순천 지역의 가야사 연구 활동은 서면 운평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수백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면서 연구 복원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감춰져 있던 가야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곳 운평리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가야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대부분 사유지다 보니 연구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침에 맞춰 그동안 소홀했던 가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예산 배정을 해서 보다 더 활발한 가야유적 조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30여 년 전부터 가야사 복원에 공을 들여온 타 지역과의 협업 구축은 향후 연구 개발의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서부 경남 지역을 포함한 가야 문화권 정보 공유와 연구 인력 양성도 기대됩니다. 호남 동부와 영남 서부는 거의 같은 성격의 문화가 존재했던 게 아닌가, 조사를 하고 토론을 하면 전혀 새로운 역사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일본의 식민사관에 기초한 임나 일본부서를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대거 출토되면서 고고학계에 관심을 모았던 순천 운평리 유적. 문재인 정부가 제기한 가야사 복원 논의가 또 다른 출발점에 서면서 묻혀있던 역사적 가치를 끌어내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세풍산단 활성화를 위해 부지를 저렴하게 분양합니다. 광양경제청은 지난달 완공한 세풍산단 1단계 부지 49만여 제곱미터에 대해 올해 말까지 3.3제곱미터당 14% 할인 분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세풍산단에는 올해 안에 준공하거나 공사에 들어가는 2개사 외에 11개사가 투자 협약을 체결했지만 분양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광양경제청은 8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과 저렴한 임대료로 투자자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무 협의체가 운영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각 지역 항만공사와 해양수산청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 뒤 올해 하반기쯤 항만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실무협의체는 대형 선박 육상전원 공급 설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액화 천연가스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의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1인 시위를 방해한 혐의로 무더기로 고소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 소방교육대가 처음으로 문을 연 지난달 21일, 제복을 입은 소방 공무원들이 한 사람을 둘러싼 채 모여 있습니다. 1인 시위를 중단할 것을 설득하던 이들은 급기야 대형 현수막을 강제로 뺏어듭니다. 놔두시라고, 우리 놔두라고. 신고합니다. 그냥 놔둬. 현수막에는 전남도 소방본부장이 소방서장들을 동원해 소방 공무원 근무 방식 개선안을 반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이들은 흩어졌고 시민은 10여 명을 모두 고소했습니다. 강압적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표현의 자유 침해죠. 정당한 권리였는데 우리도 권리 침해를 받은 거 아니에요. 1인 시위는 현행법상 여러 사람의 행위로 규정한 시위의 범죄에 들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집시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시위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조항 역시 적용하기 어렵지만
방해하는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은 가능해집니다. 개인들이 이제 어떤 위력이나 협박 등을 통해서 방해했을 때는 형사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상해, 손괴 이런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등의 100m 앞에서는 시위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적용받지 않아 청와대 앞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1인 시위. 고소를 당한 소방공무원들은 행사장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긴 했지만 시위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2017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이번 주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막됩니다. 2년 뒤에는 광주에서 열리는 만큼 광주시가 본격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대표단과 참관단을 헝가리로 파견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2017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이번 주 금요일인 14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막해 17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부다페스트 시내를 가로지르는 다뉴브강을 중심으로 경영과 다이빙, 수구 등 6개 종목의 세계 180개국 2,7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태환을 비롯한 국가대표 선수단 33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차기 개최지인 광주시에서는 대회기 인수를 위해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7월 30일 선수권대회 폐막일에 맞춰 헝가리로 떠납니다.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대회기를 인수받는 순간부터 2019 광주 수영대회는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8월 19일 날 5.18 광장에서 대회기 인수 환영 행사 겸 시민 다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적 에너지를 그때부터 모아서 광주 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기 인수 대표단뿐만 아니라 대규모 참관단도 보낼 예정입니다. 참관단은 헝가리에서 광주를 홍보하고 선수권 대회는 물론 수영 동호인들의 경기인 마스터즈 대회의 운영 노하우를 배워온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생태도시 순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창작 영상물 공모가 실시됩니다. 순천시는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을 주제로 하는 1분 안팎의 순수 창작 영상물을 오는 24일까지 접수를 거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말 우수 작품을 선정해 SNS 등을 통해 지역의 홍보 영상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시민 누구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보건복지 예산을 전체 예산의 33%까지 비중을 늘려 3,100억 원대로 확정했으며 이는 민선 5기인 지난 2013년에 비해 5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복지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공공서비스 수혜자 확대와 상대적으로 복지 소외계층인 여성, 청년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어제 새벽 2시 50분쯤 순천시 매곡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사고로 주택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집에 있던 26살 황 모 씨가 중상을 입는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방화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의 방범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CCTV가 대폭 보강 설치됩니다. 순천시는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13군데에 CCTV를 대폭 늘려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보강된 장비로 어린이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순천시 조례동 상비교차로 차선 확장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이 기대됩니다. 경찰은 이번 확장을 통해 순천 나들목에서 성가롤로 병원 방면 좌회전 차선이 2차로로 늘게 돼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와 주변의 교통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찰은 또 복성고 사거리 등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벽 사이 잠시 약해졌던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 곳곳으로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고 있고요. 차츰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가 될 텐데요. 비의 강도는 강약을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서울 도봉구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왔고요. 부천 84.5mm 등 주로 중부지방에 비가 집중됐는데요. 중부지방은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최고 100mm, 특히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충청 북부로는 150mm 이상이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5에서 80mm가량의 비가 국지적으로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아침 중부를 시작으로 오후엔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주말에 다시 영향을 주겠습니다. 장마가 쉬어가는 사이 무더위의 기세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